비행기는 현대공학의 경이로운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1등석을 타지 않는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행기를 화려하다고 하진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는 여객기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기 힘들겠지만 비행기의 승객을 반도 채우지 못하고 운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이건 여러분이 얼마나 낙관적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관점에 따라 비행기가 반이나 찼을 수도 반밖에 차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오늘 할 이야기는 물병자리의 시대라고도 알려진 먼 옛날 1970년대부터 시작됩니다. 펄럭이는 나팔바지들이 전 세계를 뒤덮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통국구들을 빼먹을 순 없죠. 이 신화적인 나팔바지 시대에 항공여행은 연방기관의 엄격한 통제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미국 연방항공국이라는 정부 기관이 미국의 항공여행을 통제했는데 항공사들이 어떠한 경로로 비행을 할 것인지를 완전히 규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항공국은 항공사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티켓 가격과 기타 요금에 대한 통제권 또한 있었습니다. 항공사들이 거의 완전한 자율권을 가지고 있던 유일한 부분은 각 노선에 대해 하루에 항공편을 몇 대나 운행할 것인가 뿐이었습니다. 운항 노선을 확장할 수도 없고 가격을 통한 경쟁을 할 수도 없었던 항공사들은 자신들을 타 항공사보다 돋보이게 해줄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해낸 해결책은 접근성이었습니다. 비행기 좌석을 몇 달 전부터 예약하는 요즘 세상에는 믿기 어렵겠지만 그냥 기분이 내키면 공항까지 차를 몰고 가서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항공편을 놓쳐버리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존의 티켓을 추가 비용 없이 다른 티켓으로 교환받을 수 있었거든요. 정말요? 그리고 비행기에 탑승하고 나면 좌석의 절반은 비어 있었습니다. 운이 좋으면 혼자서 한 줄을 다 쓸 수 있기도 했었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을 비집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옆에서 여러분의 옆구리를 찌르는 사람도 없는 것을요. 그리고 여러분의 다음번 비행에 양옆에 코 고는 승객들, 그리고 8살짜리가 여러분의 뒤에서 등받이에 탭댄스를 추는 걸 상상해보세요. 무제한 레그룸을 나쁜 이야기처럼 들리게 만드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모든 추가적인 공간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요. 항공료의 가격이 계속 점점 더 오르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물가를 감안해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1979년에 평균 항공료는 오늘날의 미화로 환산하면 약 $600였습니다. 반면 2015년도에는 평균 가격이 약 $385였습니다. 이러한 가격은 순수한 티켓값만 고려한 것으로 수화물 요금 같은 추가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20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추가적인 비행기의 운행은 항공사의 수익에 영향을 끼쳤고 항공사는 그러한 차액을 탑승객들에게 부담하도록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돈을 조금 더 내서 팔꿈치를 편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건 그냥 제 의견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비행기 안에서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싶으시다면 돈을 더 내서 1등석으로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2배 이상의 항공료를 내는 것은 조금 과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렴한 이코노미석을 선호하시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레그룸이 1등석 티켓에 해당하는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1등석을 타시겠다면 친구를 같이 데려가는 게 좋으실 텐데 저는 어떤가요? 다리를 충분히 뻗을 수 있던 이 평온한 나날이 끝나게 된 것에는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연방항공국 규정의 완화였습니다. 현대의 항공여행이 막 무법천지로 변한 것은 아니긴 하지만 항공사들에게는 운영적인 면에 있어서 더 많은 자유가 생겼습니다. 가격 통제와 항로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항공사들이 서로 가격을 낮추기 위해 경쟁하면서 항공료가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가격은 매년 1-2%씩 줄어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누적되기 시작했죠. 안타깝게도 비행기의 운영비는 규제 완화 이전과 마찬가지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는 내려간 가격을 충당하기 위해 승객을 정어리 통조림처럼 꽉꽉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변화는 기술적인 것이었습니다.
1970년대의 아날로그 시절에는 가격을 그때그때 즉석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티켓의 구입 시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1등석이 훨씬 더 비싸긴 했지만 항공사들이 생각하기에 이코노미석은 이코노미석일 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바로 이것 한 가지, 알고리즘의 등장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금 그 말을 할 때 조명과 함께 극적인 음악이 나왔어야 하는 건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알고리즘. 네, 이게 더 좋은데요? 현대 항공사들에는 좌석 하나하나의 가격을 결정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전담팀이 따로 있습니다. 가격의 선택지가 몇 가지밖에 없었던 옛날에 비해 오늘날의 항공사들은 수십 개를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최대한 많은 좌석들이 예약될 수 있도록 가격은 지속적으로 변동합니다. 또한 항공사들은 비행기에 더 많은 좌석을 추가했으며 티켓을 좌석의 개수보다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초과 예약은 특정 비율의 승객들이 비행기를 놓치게 되거나 마지막에 취소한다는 사실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항공사에게는 승객이 타지 않는 수익성이 없는 좌석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죠. 초과 예약을 함으로써 항공사는 비행기의 승객을 최대한 많이 태운 채로 이륙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가끔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누군가는 탑승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과 예약으로 터미널에 발이 묶였던 사람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장거리 밤 비행기조차도 꽤 많은 사람들이 타는 것 같은데요. 일부 사람들이 상업항공 이전의 시대를 그리워하는 것은 과잉 수용 때문만은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승객들을 집어넣기 위해 좌석들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거든요. 한편 추가 비용은 점점 더 비싸지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2008년 이전까지 주요 항공사가 첫 번째 위탁 수화물에 대해 요금을 부과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첫 번째 위탁 수화물에 대해 $15를 부과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아메리칸 항공이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부과하지 않는 항공사를 찾아보기가 더 힘들죠. 항공사들이 이럴 수 있는 것은 항공사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까지만 해도 미국에는 10개의 주요 항공사가 있었지만 그 숫자는 서서히 줄어들면서 2017년에는 4시 되었습니다. 이 4 항공사가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요즘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차선책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미국 국내선의 경우엔 많은 지역 항공사들이 있지만 미 전역을 횡단하거나 국제선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선택지는 제한적입니다. 심지어 현 위치와 목적지에 따라서 차선책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도 오늘 제가 다루지 않은 현대항공의 밝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환경 영향 부분입니다. 예전에 항공사들이 운행했던 추가 항공편들은 많은 제트 연료를 태웠습니다. 70년대가 항공사 고객들에게는 좋은 시기였을지 몰라도 그 모든 추가 항공편들은 환경에 좋지 않았습니다. 항공사가 비행기에 더 많은 승객들을 채워 넣음으로써 더 적은 수의 비행기를 운행하게 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 이와 같은 행동에는 항공사들의 의도와는 별개로 비행기가 생성하는 오염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시청 중이신 캡틴 플래닛의 악당분들께는 끔찍한 소식이겠지만 다른 모든 분들께는 좋은 소식이네요. 와, 정말 옛날만 하죠? 그러고 보니 이걸 아는 저도 옛날 사람이네요. 이러한 대기업들이 친환경적으로 된 것이 실수이고 결국 그게 항공사들이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준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이걸 항공사들의 공로라고 인정해주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공사들이 수익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변명이나 설명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긴 합니다. 게다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다들 좋아하시지 않나요? 해피엔딩을 회피하는 분들은 없겠죠?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영상들도 준비해봤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골라 즐겁게 감상하세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